초등학생 딸을 둔 40대 맞벌이 부부. 최근 아내 홍 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뜻밖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한참 어린 회사 여직원과 꽤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집에선 과묵하기만 했던 남편이 이 여직원을 부를 땐 다정한 애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부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 말이죠. 집단 지성의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제보, 아내분이 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두 분, 부부가 같이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객관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좀 듣고 판단을 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40대 여성 홍모 씨고요. 결혼 12년 차입니다. 2살 연상 남편이랑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결혼 뒤에도 한동안은 같은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그 아내가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3년쯤 전에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테니스에 빠져서 운동 다녀온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휴대전화에 뭔가 여자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같은 회사 여직원인데 그동안 얘기 나눈 게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한참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별별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은 진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 자, 교수님, 뭐가 이상했습니까? 네, 제보자의 표현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집에서 과묵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많이 하거나 살갑고 뭐 자정하고 이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홍 씨도 막 아기 키우고 이러느라 너무 바쁘니까 남편이 좀 과묵하고 애정 표현이 없어도 그게 연연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나는 지점이 그 여직원과 나눈 대화를 보니까 보통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 막 이모티콘도 쓰고 아이고야. 말투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퇴근 이후에 잘 들어갔어? 뭐 이런 말투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휴일에도 휴일이니까 각자 쉬는 거잖아요. 남편이 먼저 네 생각이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게 있었어요. 부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시간과 호칭이에요. 호칭. 시간은 지금 좀 얘기를 했지만 남편 퇴근한 이후라든지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호칭이에요. 호칭 이게 애칭 좀 나오고 있죠. 민용 프레마용 이거 아닙니다. 민영인데 예를 들어서 민용 뭐 이런 식으로 민용 뭐해 이렇게 애교 콧소리 나게 민용용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다정하게 애칭을 부르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요. 홍 씨도 직장생활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직장 동료끼리 애칭 부르는 거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만약에 팀장님 사모님이 팀장님이 이제 카톡을 보셨어.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은뱅 막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인끼리는 애칭이 가능한데 저희 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명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망치, 또 박사또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쌍칼. 쌍칼은 없어요. 쌍칼 없어요? 네, 쌍칼은 건달디렉이고요. 어떻든 간에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직원 같은 경우에 나이 어리거나 같거나 하면은 김영사, 김수사관 아니면 김승경 부르지 사실은 뭐 아까 말했던 민용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부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성 입장에서는 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교수님, 혹시 다른 친구분들이 교수님한테 짱희 이렇게 부릅니까? 짱이요? 짱이는 그건 뭐 욕 아니에요? 애교스럽지가 않고 약간 화가 나는데. 애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짱이라니.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네, 그게 문제인데 그 5년 전에도요. 그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우연히 그 같은 부서 여직원이랑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여직원한테 너 매력 있어. 너 매력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화들짝 놀래서 이 문제 따지고 크게 다투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남편은 오해다. 한참 어린 후배고 그냥 잘 대해준 건데 그래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홍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발각한 게 2번이지 알아차린 게 2번이지 뭐가 더 있었던 거 아니야 싶었다가도 아니야 그냥 단순한 동료 관계인 건데 내가 너무 속 좁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5년 전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남편이 이거는 확실히 좀 말씀드릴게요. 막 무슨 외박을 하고 사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집 안에서의 행동과 또 밖에서의 행동이 좀 다르니까 좀 서운하고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거는 서운하고 화가 날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데 그 상대 여직원의 반응을 보니까 여직원이 계속 같이 티키타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남편이 문자를 보내면 한참 후에 답을 하거나 다음 날 답을 하거나 뭐 이렇고 그다음에 또 남편이 애칭으로 민용 이렇게 불러도 그쪽에서는 정식으로 부른다던가 여성이 도리어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호감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직원들하고 굉장히 스스럼 없이 잘 다니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원래 성격도 좀 그런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에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그것도 막 애칭까지 부르는 건 결혼한 남자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별별 연구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저긴 별별 상담소라고 돼 있네요. 자, 미묘하게 선 넘는 남편. 도대체 바람의 기준은 뭘까요? 라고 하는데요. 자, 풀샷으로 좀 잡아주시죠. 네 분. 예. 자, 오늘 그러면 약식 푸처앤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남편의 행동. 이거 100% 바람이다. 동그라미. 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바람이야. 아이고, 너무 과민 반응이시다. X. 해모지만. 뭐 하시려고? 네, 좋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은배 팀장님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성이 바람 피운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고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친절히 지나치다 보면은 혹시 여성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남성이 여기에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산들바람으로 끝나야 되지 더 이상 가게 되면은 폭풍이 되니까 이쯤에서 친절함을 좀 가볍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산들바람이 강풍이 될 수 있다. 자, 교수님. 네, 제가 X를 했다고 해서 남편 편을 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지금 바람을 폈다라고 정의를 하기는 좀 어렵죠. 외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상당히 화약고 같은 상황이다. 언젠가 이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묵하고 무뚝뚝하다고 해서 바람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이 바람을 피면 사실 아내들은 더 충격을 받고 그 바람이 더 진지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지금 하는 행동은 바람기가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야. 바람을 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도 이제 막 바람기는 들어갈까 말까. 위험하다. 이러다 무슨 일이 언젠간 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크게 자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남편분도 이걸 보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편 혼자서 저러는 것 같아요. 좀 증거 중에 실제로 문자 민용 이렇게 민용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민용 부르니 그러니까 민용이 하루 있다가 지금 문자 답을 하고 이랬으면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좀 혼자서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 그러니까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자연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럴 리도 없지만 전화번호도 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분은 5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보면 이 증거만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성격적인 문제 같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뭐 바람을 피고 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내분께서 싫어하시니까 보고 계시면 민영입니다. 민용이 아니고 아내한테나 그렇게 하시고 자연 아니에요. 자연이고요. 쌍이 아니고 상입니다. 정확하게 호칭을 해야 되지 왜 엉뚱한 호칭을 합니까? 그런 걸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밤에 문자하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이거는 바람 맞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앞서 유튜브에서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이게 손바닥이 맞지 않지 않았냐, 그럼 바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연을 다 듣고 보니까 아내분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속상하면 바람이다. 그런 기준에서는 이거 바람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네,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좀 제한적인
정보만 드리고 투표 받아봤는데 그래도 92%가 설마? 이거 바람 맞습니다. 민용. 정서적 외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민용. 하셨습니다. 민용. 그렇습니다. 하지만 8%는 아니 뭐 스킨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보다 실시간 댓글 전해드리겠습니다. 체리블라썸님 정신적 외도 맞습니다 하셨고요. 먼지님 회사 밖에서 애칭 써가면서 톡 주고받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게으르네님도요. 바람 말고요 좀 껄떡거린다 뭐 이런 선택지는 없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거기서 스톱하실 것 같아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